후자와니. 후자와니 와니자푸. 푸아른니사자니. 아니 푸른 사자와 루이니. 오늘은 2장 마디바의 아이들. 길다시. 초원에는 두 계절이 번갈아 찾아온다. 우기와 건기. 우기에는 충분히 비가 내려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건기가 되면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풀이 시들며 초원은 누렇게 메말라간다. 초식동물들의 먹이가 부족해진다. 그때가 되면 누와 얼룩말들은 비구름을 따라간다. 북쪽으로 무려 150만 마리가 넘는 누와 얼룩말이 초원을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버팔로처럼 거친 동물들 혹은 임팔라처럼 작은 동물들만 남는다. 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먹이를 구하기 힘든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마디바의 사자들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때로는 물을 찾아, 때로는 사냥감을 찾아. 본래 사자들은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이동하며 지내는데 건기에는 더 자주 옮겨 다녀야 한다. 오늘은 마디바가 무리를 큰 언덕으로 데려갔다. 영토 내에서 가장 널찍하고 높은 바위 언덕이어서 큰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근처에 제법 깊은 웅덩이도 있었다. 새벽에 덩치 큰 흑멧돼지 수컷을 잡아서 실컷 먹어뒀으니 2, 3일쯤 편히 쉴만한 곳을 찾은 것이다. 어린 사자들은 신바람을 내며 풀숲으로 달려갔다. 이때만을 기다렸다. 큰 언덕 아래 풀숲은 어린 사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다. 언제나 재미난 놀거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특히 와니니가 놀거리를 잘 찾아냈다. 와니니는 유난히 눈과 귀가 밝았다. 냄새도 잘 맡았다. 아주 희미한 냄새도 놓치지 않았다. 덕분에 놀이거리를 잘 찾아내곤 했다. 무화과 나무 숲에서 마냥개미 떼를 발견한 것도 큰 언덕 근처에서 바위 너구리 굴을 찾아낸 것도 와니니였다. 마냥개미가 뭐야? 개미? 개미 이름? 개미 종류야? 응. 개미호옥 아카시아 나무 가지에 개미들이 집을 짓고 산다는 사실도 와니니가 발견했다. 오늘은 와니니가 흙으로 지어진 탑을 찾아냈다. 와니니의 어깨만큼 높은 탑이었다. 흰개미 왕국이야! 와니니가 말했다. 어린 사자들이 단숨에 몰려들어서 시끌시끌 떠들어댔다. 확 밟아서 무너뜨릴까? 와락 물어뜯어버릴까? 크게 포효해서 모두 놀라 도망치게 할까? 와니니가 고개 저으며 말했다. 아이 참,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잘 봐. 우리가 나타나자 흰개미 왕국은 이미 난리가 났어. 이제 어쩌려나? 도망치려나? 기습하려나? 일단 지켜보다가. 그때 말라이카가 와니니 어깨를 확 떠밀며 끼어들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앞발로 흰 개미집을 내리쳤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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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개미집은 삽시간에 무너져 흙더미로 변해버렸다. 와니니가 발끈하며 따졌다. 말라이카! 무슨 짓이야? 이제 놀아보려는 참인데. 그런 목소리 아니야. 어떤 목소리 해야 돼? 아빠, 와니니 여자거든. 아 그래? 말라이카 와니니 둘 다 암사자거든. 아 그러네. 맞다. 말라이카 무슨 짓이야? 이제 놀아보려는 참인데. 흥, 놀이는 무슨. 우리는 사자라고 사자. 흰개미 왕국 정도는 단숨에 정복해야지. 와니니 젖먹이 동생들도 너처럼 겁쟁이가 되면 좋겠니? 그래, 우리는 사자야 사자. 근데 그깟 흰개미 왕국을 정복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란 말이니? 왜 동생들까지 너처럼 멍청해지면 좋겠니? 말라이카와 와니니는 씩씩거리며 서로 노려보았다. 둘은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았다. 외모부터 성격까지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 말라이카는 단지 이틀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와니니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힘도 셌다. 몸싸움이라면 오빠들에게도 밀리지 않았다. 그와는 달리 와니니는 몸싸움을 즐기지 않았다. 잘하지도 못했다. 그 대신 말싸움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말로 싸우는 일은 삼가야 했다. 우두머리 마디바가 말다툼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몸으로 부닥치고 힘으로 겨루어야지. 말로 싸우는 건 품이 있는 동물이 할 일이 못 된다. 부끄러운 일이야. 마디바는 늘 그래도 여자야. 여자야? 암사자라고 다. 아빠. 알았어. 수사자라고 안 나오면 다 암사자야. 알았어. 몸으로 부닥치고 힘으로 겨루어야지. 들어와봐. 말로 원래, 싸우는 건. 아빠 들어와. 원래 영소의 주인은 암사자야. 수사자는 뭐야? 수사자는
수사자는 번식이 아, 수사자는 그거야. 그냥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스스로 사냥을 못하는 족속이라 응. 운명이 둘 중에 한 개거든. 떠돌이가 되거나 응. 영수를 찾거나 둘 중에. 근데 그니까 수사하러 않으면 다 암사자야 거기서. 알았어. 마쉬 엄마 얘네들 다 암사자야. 몸으로 부닥치고 힘으로 겨루어야지. 말로 싸우는 건 품위 있는 동물이 할 일이 못 된다. 부끄러운 일이야. 마디바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와니니는 쿡 참고 돌아섰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한우 없었다. 말로 싸우자니 야단 맞을까봐 눈치가 보이고 몸으로 싸우자니 질 게 뻔했다. 야 말라깽이, 심심한데 씨름 한판 할래? 말라이카는 굳이 따라와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 와니니도 그냥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뚱땡이, 나무 타기 한판 할래? 말라이카는 와니니를 흘겨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더니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서 문득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말했다. 와니니야, 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비실댈 거야? 어떻게든 많이 먹고 몸집을 불려야지. 싸움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말이야. 목이 하도 있어. 딱해서 이 언니가 알려주는 건데. 고작 이틀 먼저 태어난 걸로 언니 행세였다. 와니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말라이카가 이상한 소리를 덧붙였다. 지금 지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와니니가 저도 모르게 말라이카를 돌아보았다. 내 처지가 뭐? 쉽게 말해줄 일이 아니라서. 말라이카는 뜸을 들이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흥! 와니니는 콧방귀를 꼈다. 그러면 그렇지 말라이카의 말 따위 여겨들을 필요가 없었다. 와니니는 다시 말라이카를 외면하고 걸음을 뗐다. 그러자 말라이카는 냉큼 따라와 떠들어댔다. 와니니야, 생각해봐. 넌 아직 치타만도 못한 꼴이잖아?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사냥꾼으로 자랄 수 있겠어? 사냥꾼이 되지 못하는 암사자가 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어? 흥, 네 걱정이나 해. 덩치 크다고 사냥을 잘하면 수사자들은 왜 그 모양이야? 너야말로 수사자처럼 무식하게 덩치가 커서 어쩌냐?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사냥꾼이 될 수 있겠어? 그때 마디바의 여동생 다다가 큰 소리로 어린 사자들을 불러 모았다. 마디바의 아이들아! 다다는 어린 사자들을 그렇게 부르기 좋아했다. 마디바의 아이들, 어린 사자들도 그 말이 좋았다. 다다의 옛 이야기도 인기가 좋았다. 어린 사자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다다 앞에 모여 앉았다. 벌써 7년 전의 일이구나. 다다는 그렇게 입을 열었다. 어린 사자들이 벌써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누고기처럼 들어도 지겹지 않은 이야기였다. 초원의 동물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 애는 가뭄이 심했다. 그 애는 가뭄이 심했지. 응. 내가 알아. 어떻게? 네가 얘기해봐. 그 애는 가뭄이 그 들깨 얘기잖아. 잠깐 얘기해봐.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응. 옛날 3권에 걔네들 어른이 됐을 때 말라이카 와니니 걔네가 어른이 됐을 때 그거 하는 게 있어. 말라이카 와니니 둘 다 쫓겨나 둘 다 무리해서. 그 애는 가뭄이 심했지. 건기가 끝날 때가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음의 병까지 퍼지기 시작했지.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초원사자들의 절반을 죽였다는 무서운 병이 다시 퍼진 거야. 어른들은 병을 이겨냈지만 어린 사자들은 그럴 수 없었어. 나처럼 병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일단 죽음의 병에 걸리면 모두 죽고 말았어. 마디바 할머니는 죽음의 병을 이겨낸 거죠? 말라이카가 불쑥 끼어들었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저 혼자만 아는 양 잘난 척이었다. 어린 사자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렸지만 다다는 말라이카를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어른들은 말라이카를 유독 예뻐했다. 뛰어난 사냥꾼으로 자랄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 말라이카 잘 알고 있구나. 맞다. 우리의 마디바였어. 어린 마디바는 죽음의 병을 이겨냈단다. 고작 한 살 난 암사자가. 그런데 곧 더 큰 위험이 찾아오고 말았지. 떠돌이 수사자들이 쳐들어온 거죠? 또 말라이카였다. 그렇지. 떠돌이 수사자들이 우리 영토를 침입한 거지.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어.
안타깝게도 우리 아빠들은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그대로 멀리 도망쳐버렸어. 그러니 우리들의 운명이 어찌 되었겠니? 어린 사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이야기였다. 떠돌이 수사자들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자 무리들을 공격하곤 한다. 싸움에서 이기면 본래 있던 수사자들을 멀리 내쫓고 쫓겨난 수사자들의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린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어린 사자는 결코 살려두지 않는다. 그런 뒤 암사자들과 영토를 차지한다. 그것이 수사자의 습성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디바는 그냥 당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들이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놓고 납작 엎드려 떨고 있을 때 어린 마디바가 숫사자와 맞섰지. 숫사자가 다가오자 앞발로 그 눈을 확 긁어버렸어. 그러고는 숫사자가 당황한 틈을 타 나를 데리고 도망쳤지. 하지만 생각해보아라. 무리를 잃은 사자라니. 사냥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사자들이 무리 없이 어떻게 되겠니? 초원의 동물들은 모두 마디바와 다다가 곧 죽을 거라고들 했다. 원숭이들은 마디바와 다다가 하루 만에 죽을지 이틀 만에 죽을지 내기를 했다. 헐. 하이에나와 독수리들은 어린 사자 고기를 맛볼 생각에 침을 줄줄 흘리며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마디바와 다다는 살아남았다. 새끼를 낳고 무리를 이루어 마침내 영토를 차지했다. 다다가 뿌듯한 얼굴로 어린 사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우리 엄마들은 나약한 암사자들이었다. 그래서 영토도 자식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누구니? 마디바의 아이들이여! 어린 사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다다는 만족스러운 듯 크르릉거렸다. 그래, 너희들은 마디바의 아이들이야. 마디바의 사자들은 결코 수사자들에게 당하지 않아. 아이를 잃지도 영토를 빼앗기지도 않아. 마디바와 다다는 수사자를 무리에 오래 두지 않았다. 어린 사자들이 젖을 뗄 무렵이면 그 아빠 사자들을 무리에서 내쫓아버렸다. 먹이를 축내며 말썽만 일으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 있는 젖먹이들의 아빠는 평소보다 빨리 무리에서 쫓아냈다. 건기가 다가오면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마디바의 사자들은 초원에서 가장 용맹한 암사자 무리였다. 마디바는 초원에서 하나의 전설이었다. 와니니는 자신이 마디바의 사자라는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사자로 태어나다니, 마디바의 아이로 자라나다니,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었다. 더구나 와니니는 암사자였다. 나날이 엄마들을 닮아가고 있었다. 다리에 점박이 무늬가 희미해지면서 온몸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갔다. 사자다!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온 초원의 동물들이 벌벌 떨었다. 멀리서 포효 소리만 들려와도 허겁지겁 도망쳤고 황금빛 털 한 오라기만 보여도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사자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누구도 사자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다. 성난, 어? 하이에나 빼고. 하이에나 말고 다른 동물인데? 하이에나 빼고. 그러니까 하이에나는 가끔 가로막기도 하고. 하이에나 말고 또 성난 버펄로 소리. 성난 코끼리 떼만 빼고 초원 끝까지 날려버릴 수 있지. 오늘은 취한 코끼리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언니가 겪은 일이란다. 건기로 접어들고 두 번째 달이 떠오르던 무렵의 어느 날, 그 순간 와니니는 랄라 엄마의 한숨소리를 들었다. 들으려 해서 들은 게 아니었다. 귀가 밝은 덕분에 먼 소리까지 저절로 들린 거였다. 와니니는 한숨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았다. 어른 사자들이 큰 언덕 위에 모여 앉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잇따라 들려왔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로 접어든 지 벌써 2달째야. 작은 웅덩이는 이제 물이 말라버렸어. 사냥감도 눈에 띄게 줄었고. 4개의 강이 있는 초원으로 또 가볼까? 버펄로 한 마리만 잡으면 모두 든든히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마디바의 호통소리가 들렸다. 어리석은 소리! 마디바는 못마땅한 듯 으르렁거리며 딸들을 나무랐다. 초원의 동물들이 한창 예민해진 때야. 이런 때에 무투의 영토를 침범하는 건 안 될 말이야. 건기의 사냥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 먹이가 부족하면 먹는 입을 줄이는 수밖에. 먹는 입을 줄인다? 그 말에 와니니는 저도 모르게 오빠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곧 2살이 되는 오빠들은 엄마들만큼 덩치가 컸다. 목덜미의 갈기도 꽤 무성해져서 이제 어린 사자보다는 숫사자란 말이 더 어울렸다. 엄마들의 보살핌을 받을 때가 지난 것이다. 마디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디바의 무리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마디바의 사자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야. 마디바는 말을 마친 뒤 목을 곧게 세우고 먼 하늘로 눈길을 보냈다. 과연 초원 제일의 암사자다운 모습이었다. 와니니는 마디바 할머니를 닮고 싶었다. 아직 작고 약하지만 반드시 멋진 사자로 자라날 자신이 있었다. 암사자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었다. 끝났어요? 끝났지?